김밥을 맛본 한효주 씨의 반응이 떨떠름했어요. 그러면 맛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연습 한번 해본 걸로 치면 되잖아요. 제가 사장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팀에는 그런 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TVN 어쩌다 사장 시즌3, 지난 시즌 화천의 원천상회 그리고 나주의 공산 할인마트 때의 반응이 워낙 좋았던지라 이번 미국 편도 기대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미국 편은 어쩌다 보니까 김밥이 가장 화제입니다. 그것도 부정적으로 방송 보다가 김밥 먹고 싶어서 싸 먹었잖아, 시켰잖아,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대신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분들은 많으시더라고요. 최근에 김밥을 만들어서 판매한 프로그램이 TVN 서진이네, 그리고 지난주 장사천재 백사장, 그리고 이번 어쩌다 사장 시즌3까지 3편이에요. 서진이네는 정유미 씨가 사전에 따로 김밥 만드는 걸 배우기도 했고 연습을 많이 해갔더라고요. 심지어 서진이네 제작진들은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봤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만들어 보고 손님처럼 주문하고 먹는 과정을 미리 재현해 봤다는 거예요. 장사천재 백사장의 경우에는 재료 준비며 세팅, 변수가 생길 시의 대처까지 백종원 씨가 알아서 척척하겠죠. 김밥 싸는 걸 유리 씨가 맡았는데요. 처음에는 예쁘게 만족스럽게 잘 말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게 다 만들어서 썰기 시작하면 옆구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보를 접한 백사장이 아마 김이 문제일 거다, 김이 눅눅해진 것 같다, 새로 꺼내줘라 했는데 그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 쌀이라서 안남이어서 끈기가 없어서 터지는 거였어요. 밥이 따끈따끈할 때는 그나마 찰기가 남아 있었지만 식으면 밥이 다 따로 노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사장의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왔습니다. 차태현 씨하고 조인성 씨는 이 마트가 하루에 김밥을 300줄, 400줄씩 파는 곳이라는 걸 모르고 왔어요.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본래 컨셉이 그래요. 정보 없이 와서 생경한 환경에 던져져서 부딪혀가며 차차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기획이에요. 그런데 이 김밥은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김밥 한 줄에 2불, 그러니까 한 2,500원 정도죠. 얼핏 들으면 가격이 많이 싸다 싶지만 사실 재료들을 살펴보면 단무지, 맛살, 우엉 이런 것들이 그 식자재 재료, 그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제품이잖아요. 저는 어찌 보면 또 적당한 가격이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첫날산 김밥은 돈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팀이 연습 과정이 없었잖아요. 김밥을 생전 처음 싸보는 사람이 태반이었단 말이죠. 중간에 한효주 씨가 시식을 해봤는데 퍽퍽하다는 반응이었죠. 어묵이 간이 덜 뱄다고도 했고요. 그렇다면 밥이 뜸이 안 들었고 간도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김밥은 밥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아마 김밥 싸는 날 밥을 망쳐본 경험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평소보다 몇 배로 밥을 많이 하니까 망치기 십상이거든요. 아무리 다른 재료가 좋더라도 밥이 질거나 반대로 꼬들밥이라고 하죠. 밥이 되면 입안에서 밥알이 다 따로 놀아서 맛이 없어요. 임주환 씨가 한효주 씨에게 이건 망친 거고 손님에게 나간 건 훨씬 나았다고 했는데 그건 모양새가 그나마 나아졌다는 거고요. 맛이 같은 밥인데 더 나을 리가 있나요? 김밥을 맛본 한효주 씨의 반응이 떨떠름했어요. 그러면 맛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연습 한번 해본 걸로 치면 되잖아요. 제가 사장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팀에는 그런 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이 마트의 김밥은 그냥 통으로 썰지 않고 그대로 랩에 감아서 팔아요. 제 짐작으로는 백사장네 김밥처럼 자꾸 옆구리가 터지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그냥 통으로 파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또 이게 써는 게 품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김밥 싸는 걸 많은 걸 한 사람이라도 숙련되게 연습을 해왔더라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았겠죠. 이 써는 과정을 빼고 나면 사실 많은 거는 금세 손에 익잖아요.
그런데 차태현 씨하고 조인성 씨 이 두 사람의 기운이 다른 시즌보다 좀 가라앉아 보이더라고요. 의욕이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태만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계산대에 줄이 길게 늘어선 걸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게 그 가격표를 찾아서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 결제를 현금 결제라면 또 줄이 길 때는 옆에서 따로 한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현금을 주고 받아도 되지 싶은데 막 세워라 내워라 손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 시청자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방송이라고 해도 리얼리티고 그리고 물건을 돈을 받고 파는 건데 손님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연예인, 스타가 하는 장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맛이 덜하더라도 감수하고 같이 즐겨달라. 연예인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재미에 그건 아니죠. 자꾸만 손님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차태현 씨 기분이 가라앉는 것으로 보였어요. 배우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는 호감도, 인지도를 동시에 올리고 싶은 마음, 목적이 크겠죠. 어쩌다 사장 시즌3를 하나의 게임으로 봤을 때 거기서 호감도가 상승한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4화까지 방송된 현재 윤경호 씨 외에는 없지 싶어요. 다른 출연자들은 답보 상태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호감도가 떨어졌거나, 옆 동네 콩콩팥팥의 경우 도경수 씨의 호감도가 날로 한 계단씩 상승 중인데 이쪽은 오히려 호감도가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은 출연자가 있습니다. 보는 눈은 제각기 다르지 싶은데 저는 한효주 씨의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한효주 씨를 유호진 PD 예능에서 본 게 이번이 4번째입니다. 2016년 1박 2일 때 봤고요. 2020년 서울 촌놈 때도 봤고요. 그리고 어쩌다 사장 시즌2 때,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4차례인데요. 1박 2일과 서울 촌놈 때는 무해무득이라고 하죠. 득도 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사장 시즌2 때는 호감도가 급상승했어요. 그 당시에 김혜수 씨, 박경희 씨하고 같이 나왔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김혜수 씨, 박경희 씨는 영화 밀수를 조인성 씨하고 같이 찍어서 한효주 씨는 디즈니 플러스 무빙을 같이 찍은 인연이었더라고요. 그때 김혜수 씨가 한효주 씨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효주 너 참 착하더라, 좋은 사람이더라, 칭찬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줍니다. 김혜수 씨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군, 한효주 씨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김혜수 씨가 저렇게 칭찬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빙에서 한효주 씨 연기가 아주 좋았잖아요. 캐릭터를 대하는 자세도 좋았고요. 과거 몇몇 이유로 한효주 씨에게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 김혜수 씨의 칭찬과 무빙 출연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들의 상당 부분이 상쇄되었다고 봅니다. 김혜수 씨라는 보호막을 걷어낸 어쩌다 사장 시즌3에서의 한효주 씨, 사람들이 한효주가 이렇게 털털했어? 아니 이런 언어 능력자인 줄 까맣게 몰랐네, 이렇게 감탄을 하리라 기대를 했지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 정도 성공, 반은 실패입니다. 한효주 씨가 영어도 잘하고 일본말도 상당히 능숙하게 잘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영어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유난히 돋보이고 있어요. 통역이 필요해서 여기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미국이잖아요. 그 일본인 손님에게 굳이 일본말로 응대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저희 남편은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마트에 찾아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일본 사람도 일본말을 하고 싶을 테니까 그걸 배려해서 일본어로 대화를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죠. 하지만 굳이 그 많은 촬영 분량 중에 그 일본인을 배려한 장면을 몇 차례나 내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위생 문제로 시작부터 논란이 한 차례 있었죠. 시즌1, 시즌2는 코로나19 기간이어서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했는데 음식 만드는 사람의 마스크 착용 여부, 미국 현지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 분위기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 규모의 간이 음식점이면 보건증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제작진으로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다 사장 지난 시즌들이 다 반응이 좋았고
부산 촌놈 인 시드니도 많은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쩌다 사장 시리즈 그리고 부산 촌놈 인 시드니 다 같은 제작진이 만듭니다. 부산 촌놈 인 시드니가 7월에 종영을 했는데 어쩌다 사장 시즌 3가 10월에 시작을 한 거예요. 미루어 짐작컨대 7월에 끝났으면 그 즈음까지 그 제작진들이 편집에 매달렸을 텐데요. 그 석 달 남짓한 기간 너무 준비 과정이 짧지 않았나 합니다. 출연자들 스케줄 때문이었을까요? 준비 과정이 너무 부족했지 싶은 것이 어쩌다 사장 시즌 1 그 원천상회 편은 나레이션 한마디 한마디 뭐 그림 한 장면 한 장면 시작부터 끝까지 마치 한 편의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완성도가 아주 높았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시간에 쫓기면서도 이렇게 제작할 수밖에 없는,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찍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또 다른 손님들이 오면서 새로운 그림이 펼쳐질 텐데요. 부디 차태현 씨, 조인성 씨 두 사장님 원천상회 시절처럼 생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